안녕하십니까? 빅데이터 활용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사학과 18학번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에서 데이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본론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전문성의 부족, 아포페니아, 사회적 합의의 부재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각각 사례를 보면서 발표를 하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결론에서 이 앞에 실패 사례들을 정리하고 또 다른 연구 자료에서 분석한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사회로 이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죠. 이전에는 굉장히 사소하게 보였던 사회적 활동들이 전자기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들어서 원격 수업, 화상회의 등이 많이 이루어졌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태블릿 시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우리 주위에 별로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카페에 가면 거의 반 정도는 태블릿 PC와 노트북, 스마트폰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의 조사 결과 올해 태블릿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키오스크의 설치도 각광받고 있죠. 전자기기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에 사용되지 않는 쓰레기 데이터들도 많을 거고 보물 같은 데이터들도 더욱 증가하겠죠. 기업들은 이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실패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발판으로 데이터와 함께하는 시대에 더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활용이 실패한 이유와 그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연관지어 볼 것인데요. 지금 제가 3개의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는 전문성의 부족에 대한 부분으로 삼성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구글 아포페니아 현상,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을 원인으로 실패한 구글의 플루 트렌드 사례를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일어난 아이슬란드의 디코드 민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원인은 우리도 모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전문성의 부족, 즉 빅데이터의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2010년 중 삼성은 아파치 하둡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해서 의미를 찾아보자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프라가 수시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풋이 잘못됐으니까 아웃풋,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삼성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반에는 30명 정도의 비교적 작은 프로젝트에서 시작해서 인원을 삼성 SDS 인력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첫 프로젝트 시작해서 2년이 지난 2012년에는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함께하게 되었고 이 인원들은 모두 시스템 수정과 안정화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삼성의 프로젝트 담당자들, 이렇게 많이 투입된 인재들은 이 하둡에 대한 실전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많은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C 언어 프로그램만 해도 세미콜론 하나 안 붙인 그런 사소한 에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전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찾아내기 어려운데, 빅데이터라는 어려운 기술을 실전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아무리 인재라고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삼성은 2년간 인력을 운영하고 개발 환경에 투입한 수백억 원을 이제 뒤로 한 채 2012년에 미국 스플렁크의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구매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아포페니아 현상으로 일어난 구글 플루트렌드 서비스의 실패 사례입니다. 아포페니아 현상은 실제 관련성이 없는 현상이나 정보에서 규칙성이나 연관성을 추출하려고 하는 인식작용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즉, 이걸 데이터에 적용을 시켜보면 무작위로 얻어진 무의미한 데이터가 특정한 패턴이나 의미나 연관성이 있다고 믿고 이걸 기업 활동에 적용을 해버리는 거죠. 구글 플루트렌드는 구글이 개발한 온라인 전염병 관리 예방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여기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이거 코로나인가요? 이런 식으로 먼저 치죠. 올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다 코로나 같으니까.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는 아프면 인터넷에 한 번씩 쳐봅니다. 이게 무슨 증상인지 알고 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검색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검색한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독감 확산을 예측하고 이를 막으려고 한 프로젝트가 이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구글 플루가 내놓은 예측은 빈번하게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증상 검색하지 마. 한마디로 이 인터넷에 검색한 증상과 실제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직접 다 검진을 하고 내린 결론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도 있고, 사실 인터넷에서 보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따라서 이렇게 독감과 관련해 수집한 검색 데이터가 실제 독감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글 플루트렌드는 얼마 가지 않고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합의의 부재로 일어난 아이슬란드의 민간기업 디코드의 사례입니다. 디코드는 아이슬란드의 디코드는 아이슬란드의 인구 전체 27만 5천 명의 유전 정보와 진료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해서 질병 유발 유전자를 찾고 이 정보를 제약회사와 민간 보험회사 같은 곳에 판매하는 것이 이들의 초기 사업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확장해서 신약을 개발할 때나 개인이 유전자를 검사할 때 판매하는 것이 이제 사업의 목적이었죠. 당연히 이렇게 한 사람 개개인의 의학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 회사는 개인정보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의 보건성이 관련 법안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내 개인정보는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을 합니다. 이걸 추정된 동의라고 법안에 명시를 하고요. 정말 당연하게도 수많은 윤리단체가 반대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 민간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또 이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검사, 이 데이터를 수집해도 되겠냐라는 검사를 수행을 했는데 이 과정도 딱히 공정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적은 표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결국 아이슬란드 법원은 사망자의 데이터를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사망자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하는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디코드는 성과 없이 파산하고 결국 미국 제약회사의 데이터와 함께 매각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빅데이터 실패 사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앞부분에서 딱히 글을 많이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례와 원인과 요약 부분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앞에서 세 가지 정도를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우리나라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패 원인은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LG경제연구소 같은 곳에서 많이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이라는 보고서에서 실패 원인에 대해서 나열을 한 것입니다. 이 순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원인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 역량 및 경험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비, 관리비 등 예산이 부족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정보 보호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 네 번째는 빅데이터에 준비되지 않은 기업 문화. 이런 기업 문화를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합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의 부재, 여섯 번째는 투자 대비 수익의 불투명성. 그리고 해당 표는 빅데이터 프로젝트 위험 요인과 그런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2019년 데이터라서 비교적 최근 데이터라 좀 유의미한 결과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결과를 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출처입니다.